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가무주색 싸움꾼에 관한 내용이 있어 그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무와 주색에 묻혀 살다 31세에 사망하였다. 평소 사람 같지 않게 싸움을 좋아했다. 싸움을 좋아하고 가무, 주색을 좋아한 이런 사람의 사주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 병술, 을류, 정해의 사주인데 해는 망신살, 유는 도화와 양인을 겸한 그런 살이죠. 그리고 술은 월살이 되고 을경하월했어요. 육합된 재앙은 맞서 대적하여 당해낼 수가 없다 하였어. 이 사주의 나무 모양을 보면은 토가 3개가 있고 수가 하나 있죠. 도화양인을 겸한 유금의 나범오행이 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호나범오행토가 충분히 도화양인의 나범오행을 극할 수가 있어서 좋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고 가무주색 이러한 것을 좋아하다가 31세에 사망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육합. 여기서는 천간합, 십간을 육합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을경합이 되어서 싸움을 좋아하고 가무와 주색에 묻혀 살다 31세에 사망한 사주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육합된 재앙은 맞서 대적하여 당해낼 수가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범오행토가 수를 극해서 도화살, 양인살을 내쫓지만은, 그렇지만 천간에 합이 있어서 즉 대적하여 당해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가무, 주색, 싸움을 좋아하다 31세에 사망한 것입니다. 관부, 망신, 급사를 일반적으로 상세히 살펴야 한다. 주색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소송당하기를 잘하고 감옥에서 사망하기도 한다. 주색을 좋아하는 그 사주는 시와 일의 망신, 급살이 겹쳐 있을 때 그렇다고 한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화양인이 있는데 천간합을 했을 경우에, 이러할 경우에도 주색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사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부는 이 망신살이거든요. 그런데 관부 망급으로 되어 있어요. 관부는 그렇지만 하여간에 관부는 망신살이 맞습니다. 망신, 급은 급살이에요. 그래서 망급이라 하죠. 다음 편에 또 있는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갑인, 계유, 임술, 경자인데 나범오행은 토, 수, 금, 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는 갑자금이에요. 이 사주는 부친이 태평재상이다. 두텁게 귀살이 감추어져 있다고 할 만하다. 귀살이 감추어져 있다. 두텁게. 가위, 복중에 감추어져 있다. 귀살. 복중을 일자는 두텁게라고 이야기했는데 복중 뱃속에 귀살이 감춰져 있다. 귀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사주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상당히 힘든 어떤 문장입니다. 이 자체가 전체 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과이, 복중장, 귀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이란 말은 두텁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살이 귀한 것과 살, 흉살이 사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복중에 귀살이 있다. 이 무슨 말이죠? 태에서 벼슬 아치가 되게 한다. 이것은 생항함으로 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제가 어떤 면으로 의역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주어가 많이 빠져있는 특히 그래요. 이 문장에서는 보통 삼명통이나 기타 고서들은 보면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한 어느 정도 그에 관한 내용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글을 봐야지, 그래도 그의 글쓴이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을 했는가, 글 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생판 그에 대한 이해력이 없거나 생소한 사람 또는 조금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글을 읽게 되면은 주어가 상당히 빠져 있어서 엉뚱하게 해석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동양에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상당히 뒤처지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좋은 의견, 좋은 기술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면은 글로써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글을 후세에 읽으면은 제대로 해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문은 형상문자이고 또 주어를 많이 빠뜨리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글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그 생각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이득이 있나 하면은 이 한문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글 자체가 형상문자고 주어가 빠졌으니까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추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대만 한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한문 글 자체는 객관적이 못하고 형상화된 문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추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후세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서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권어, 특히 동부권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등이 건세에 들어서 서양의 과학기술이 많이 딸리게 된, 뒤처지게 된 요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는 이 글은 상당히 훼손된 중후한 내용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생왕하면 왕중의 복과 지혜가 있게 된다. 왕하면 귀를 상지하여 좋다. 여기도 왕하면이란 주어가 빠졌어요. 쏙이 왕하면 이 말이거든. 그러면 쏙이나 한문으로 리자 이게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쏙이 왕하면 도리어 마땅하다. 귀를 상지하는 게 마땅하다. 제하는 바탕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왕하면 귀를 상지하여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추리하면은 왕이라 하는 것은 결국 연어나범오행 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어나범오행이 극받고 약하면은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 필히 연어나범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서 벼슬아치가 되게 한다. 태에서 태는 갑자 금이잖아요. 그리고 자수가 있잖아요. 수잖아요. 수는 어떻게 해요? 연어나범 오행의 왕지가 되잖아요. 실제 이 연어나범 오행 수는 인을 좌하여 아주 약하잖아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일어나범 오행 수도 수를 좌하여 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인 토는 자를 좌하였고 좌는 토의 왕지가 되잖아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삼명법에서는 토의 주기가 수의 주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토는 신에서 생에서 자에서 왕하고 진에서 고에들죠. 그래서 사에서 끊기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에 있는 나범오행 토는 자를 좌하여 강해서 충분하게 연어나범오행 수를 극할 수 있는데 다행히 태에 자수가 있어서 그리고 나범오행이 금이잖아요. 금생수 할 수 있고 여기도 물론 금생수 하겠죠. 수의 왕지가 되어서 그래서 연어나범오행수가 강하게 되어서 벼슬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생왕함으로 귀를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어나범오행수가 강하게 됨으로 귀를 제어할 수 있어서 그래서 벼슬아치가 된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왕하여 복이 된 격이다. 이 말은 연어나범오행수를 생왕하게 하여서 복이 된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하여서 이번 시간에는 가무주색 싸움을 좋아하고 연어나범오행이 생왕하여서 귀를 이길 수 있어서 벼슬하게 된 사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득도하세요.